제니스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저는 뷰티랑 패션 영상을 찍는 유튜버 제니스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 생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제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마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 세탁소 알바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 정도 됐어요. 예, 오래됐죠. 이제 우리말로 교포입니다. 교포인데 최근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조금씩 파트타임 일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난 일해야지 이러고 작정한 적은 없었고요. 이제는 이제 일을 해야지. 큰애가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일을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잡은 이렇게 제대로 풀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어도 8시간 이상의 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레귤러로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미국 세탁소 잡을 잡았는데 어떤 곳인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미국에 있는 세탁소, 그러니까 클리너, 여기는 다 클리너라고, 세탁소를 클리너로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클리너 비즈니스는 거의 대부분 한국 분이 하세요. 예, 그냥 한국 사람이 한다고 99% 보시면 맞습니다. 이 비즈니스 특성이 굉장히 일이 부지런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일정 스킬이 금방 습득이 가능한 한국 사람들의 우리 민족성에 맞아서 저희 교민들한테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풀타임은 아니어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쉽게 잡을 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별히 여기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 쓸 만한 그런 스킬이 없고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으면 미국에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스킬이 있기가 힘들죠. 예.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참 잡기 쉬운 게 특히 저처럼 주부였다가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갓 미국에 오신 분들이 잡기 제일 좋은 잡이 세탁소 알바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탁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예,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 세탁소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공장에서 다 와싱해서 빨아놓은 옷들을 운반을 해와서 그 드랍샵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커스터머가 와서 픽업하면 찾아서 드리고 그리고 또 커스터머가 빨래할 거 가져와서 맡기면 홀드하고 있다가 그날 또 공장에서 딜리버리가 오면은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은 조금씩 시스템이 바뀌고 있겠지만 대부분 세탁소 그러면 그 세탁소 안에서 손님도 받고 그 안에서 세탁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데가 별로 없고요. 물론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세탁소를 겸해서는 하죠. 손님한테 물건도 받지만 모든 샵이 다 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샵들은 이렇게 드랍만 하는 간단한 형태의 작은 샵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일 저녁 때쯤에 그 샵마다 물건이 배달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주로 오후 5시, 4시쯤에 운반 차량이 와서 그날에 받은 빨랫감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날 다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 잡이라고 그러면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직접 빨래를 빠는 일, 그리고
후자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지금 보이시는 데가 뒤에 배경에 보이시는 데가 드랍샵이거든요. 이런 드랍샵에서 캐셔 일을 하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그 잡. 예, 두 가지 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 해야지, 알바해야지 그러시면 보통 이 드랍샵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고되지 않고 캐셔의 간단한 일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가 굉장히 좀 약간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랍샵 캐셔 일을 보는 거를 다들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공장에서 빨래를 직접 워싱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특별히 스팀질 같은 거는 기계를 사용해야 돼서 그것도 뭐 배우기 나름인데 보통 그 숙련된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누구나 있지만 어쨌든 경력이 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나 아주 사람이 궁할 때만 그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탁소 일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어디든지 그렇겠지만 그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분들을 먼저 하이어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비즈니스 오너가 혼자 1인이 한 사람이서 샵을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 누가 트레이닝 시켜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세탁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세탁소는 거의 한국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름아름 패밀리 비즈니스와 연결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소 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게 다른 비즈니스보다 조금 쉬운 편이죠. 그 얘기는 곧 새로 이게 경험 없는 사람이 세탁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이 세탁소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꿀팁, 조언이 있다면은 일단 공장 일을 자원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좀 편해 보이는 드랍샵 일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지인의 소개가 없고 경험이 없으면은 보통 안 되기 십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혼자 하는 샵을 맡길 만한 초짜,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미숙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일이 아무리 단순하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법은 공장 일을 먼저 자원해서 적어도 한 달 정도, 제가 했듯이 한 달 정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세탁소가 이렇게 돌아가고 드랍샵하고 공장이 연계해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공장 일을, 그것도 좀 바쁜 공장에서 한 달 일했다고 하면은 누구나 그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공장 일은 어떻게 잡냐? 많은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뭐 교회를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에서 정착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정착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시면서 필요한 모든 제반의 일들을 어떤 식으로든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구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또 세탁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연결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세탁소와 연관된 지인이 없어서 소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글 맵을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내비게이션 목적으로도 쓰고, 주변 어떤 뭐 가게를 찾을 때도 쓰고, 두루두루 쓰는 게 구글 맵인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를 펼쳤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로 치면은. 그래서 구글 맵을 펼쳐서 클리너를 찾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클리너부터 쭉 훑어가지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구하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이랑 연결이 됐고, 저는 이제 드랍샵에서 편하게 일하려고 한 건데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공장 일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먼저 경험을 하면은 이 일을 다 알게 되고, 그럼 드랍샵에서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그러네요 이래가지고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를 알게 됐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세탁소 경력자 이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세탁소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3D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앉지 못하고 눈, 코 뜰 새 없고, 그리고 정말 쉴 시간도 없어요. 점심시간 외에는 거의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기계를 만약에 처음부터 만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런드리 머신에 빨래 돌리는 거, 그 물빨래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배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탁소에서 물건을 찾아오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씌워져 있잖아요. 자켓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그 플라스틱을 씌우는 작업. 모든 게 이제 프레싱이랑 아이언이 다 끝나서 행어에 걸려있는 옷 위에 백을 씌우는 작업을 배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만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배깅 작업을 하거나, 근데 배깅 작업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배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체적 힘든 거는 거기 다 있다는 거. 근데 한 달만 고생하시면은 드랍샵으로 옮기실 수 있고, 경험이 하나도 없으셔도 어디 가서 나 세탁소 일 조금 배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일자 경험이 없으시고, 그리고 지인들 도움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대로 그냥 주변 지역 그 세탁소 전화번호 다 돌리셔가지고 공장 일을 권유받거나, 아니면 드랍샵에서 경험이 없는데도 써줄 수 있냐 먼저 물어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자, 드랍샵에서 그러면 이제 공장 일을 마치시든 아니면 지인의 찬스를 얻으셨든 드랍샵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셨다. 물론 일을 하게 되셨다는 거는 경험이 약간 있거나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있었거나 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걸 대충 조금씩 클립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일의 형태는 세탁소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손님이 이제 세탁할 물건을 갖고 오면 손님의 어카운트를 이제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고, 요새는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손님의 어카운트를 찾아야 되고요, 시스템에서. 그리고 손님이 맡기는 옷을 그 시스템에 맞게, 그 컴퓨터 시스템은 세탁소마다 거의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골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한 번만 하나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시스템에 적응하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팬츠다, 블라우스다, 블레이저다, 뭐 코트다, 아니면 뭐 블랭킷이다, 컴포터, 이불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구분을 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세탁소의 경우는 색깔, 그리고 패브릭의 종류, 그리고 뭐 장신구가 있냐 없냐, 그런 게 디스크립션까지 다 넣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가게 팔로시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이 손님은 오늘 팬츠, 드라이 클리닝 팬츠, 남자 팬츠 2개를 가져왔다. 입력하죠. 그리고 찌리릭 하면 이제 인보이스, 영수증, 그러니까 미리 나오는 영수증이 나와요. 손님도 내가 뭐를 맡겼는지 확신을 갖고 내가 맡긴 것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죠. 내가 2 팬츠를 맡겼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23불을 낼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영수증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들고 갔다가 픽업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갖고 오시면 돼요, 그 종이를. 근데 안 갖고 오셔도 어카운트에 이제 정보가 남아 있으니까 이름이나 폰 넘버를 대서 찾을 수 있죠. 이게 드랍의 과정이고요. 이렇게 손님이 드랍하고 간 뒤에는 뭘 하냐? 솔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뒤에 보시면은 이 바스킷이 저렇게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드랍샵이 다 3개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솔팅을 하기 위한 베스킷들이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 드라이 클리닝 할 애들, 아니면 스테인이 있는, 그러니까 뭐가 뭐 얼룩이 묻어서 그걸 특정 스테인을 어느 부분에서 빼줘야 되는 그런 빨래들 따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찬물 빨래, 그 다음 보통 빨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경험의 그 산물인데, 뭐 오래 하시면 이제 이렇게 패브릭 만져만 봐도 이건 드라이 클리닝, 이거는 찬물 빨래, 이거는 뭐 그냥 뜨거운 물 빨래, 이렇게 나뉘시는데 더 정확하게 그거를 익히시기 위해서는 케어 레이블, 그러니까 옷에 보면은 세탁 어떻게 하는지 레이블 이렇게 덜렁덜렁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보고 확인을 하셔서 이거는 뭐 30도에서 빨아야 된다, 40도에서 빨아야 된다, 드라이 클리닝 오후입니다, 이런 거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야 특정 시간에 그 공장에서 배달을 왔을 때 그렇게 분리해 놓은 채로 바로 베스킷을 가져가서 빨래할 때 쉽도록 그렇게 바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손님 어카운트와 그날 드랍한 날짜, 그리고 픽업한 날짜, 그 정보가 적혀 있는 조그만한 종이 태깅을 하셔야 돼요. 빨래가 베스킷에 한번 들어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빨래가 다 들어가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누가 누구 빨래인지를 알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 이제 한번 세탁소 가셨다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얄핀한 종이, 빨아도 되는 종이를 스테이플로 혹은 플라스틱 건머신으로 이렇게 박아두게 돼요. 옷에. 나중에 그거는 세탁물을 찾으셔서 이렇게 떼서 버리시면 되는 그런 용도인데, 처음에 손님한테 인보이스를 출력해서 줄 때 택도 같이 출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택들을 손님 가시고 난 다음에 태깅을 다 해서 옷에 부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손님의 드랍하신 물건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끝나요. 이게 이제 그 드랍의 과정이고요. 픽업은 뒤에 이제 제가 지금 일하는 샵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서 그냥 긴 행어가 있고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그 완성된 세탁물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탁물이 많거나 아니면 그 샵이 더 많이 협소하거나, 그러니까 샵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기계로 된 컨베이어 벨트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샵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누르면 발로 찍 누르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지고 내가 찾는 섹션 450번 섹션이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 누르는 거죠. 그 버튼을. 그럼 이제 450번 섹션에 걸려있는 몇 번 손님 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딱 주고. 그런 샵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요. 그냥 가서 뒤에 이제 쭉 걸려있는 것 중에 몇 개만 가져오면 되는, 손님이 찾는 손님 옷을 가져오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샵마다 다른데 비교적 간단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을 받죠. 손님들은 픽업할 때 이제 돈을 냅니다. 그래서 카드기에 카드 넣어서 이제 영수증 나오면 사인 받고, 혹은 캐시를 내는 손님은 캐시를 받아서 체인지를 돌려드리고, 이게 이제 페이먼트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랍샵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알터레이션, 그러니까 수선을 세탁소에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주로 뭐 어디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뭐 패치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 꼬매 주세요, 아니면 여기 살이 빠져서 여기 줄여 주세요. 그리고 바지 햄이, 그러니까 바지 밑단이 원래 없는 거를 구입해서 이 정도 길이까지 햄을 올려주세요. 햄을 짧게 혹은 길게 내주세요. 그런 이제 알터레이션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시면 정확하게 어디까지 하시기를 원하는지 메저해서 자로 재서 정확하게 여기인지, 혹은 옷의 경우에는 입어보고, 여기 입어보는 피팅룸이 있거든요. 모든 드랍샵은 입어보시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줄여주기를 혹은 늘려주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거를 커스터머하고 얘기를 해서 딱 그 메저먼트 제대로 해서 인보이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드랍하고 픽업 그리고 알터레이션 3가지 일이 이 드랍샵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캐셔랑 이거 이렇게 잘못됐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픽스해달라, 이 정도의 영어만 하셔도 일단 시작하실 수 있는 게 세탁소 잡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유창하게 손님하고 대화를 해야 뭐가 된다 이렇게 겁을 먹으시면 조금 힘들고요. 그럴 때는 정말 지인 찬스를 이용하셔서 그분하고 트레이닝 과정을,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어떤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직접 아는 분이 계시면 더 좋고요. 그분한테 그분이 쓰시는 영어를 옆에서 보면서 아,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저 영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달달달 외우거나 아니면은 숙지를 하시거나 해서 그 영어를 그대로 쓰시면은 거의 문제 없어요. How short would you like to hem in? 그래서 문장을 만들질 않아도 그냥 how much, how many, 1인치, 3인치, 2인치 뭐 이런 영어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픽업을 하려 오는 손님이 있어도 How may I help you?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 쓰지 않고 픽업?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픽업 왔으니까 픽업? 그러면 픽업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또 오케이. 그러면 인보이스를 덜렁덜렁 손님이 보여주면 그거 보고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커스터머 서비스 또 할 수 있는 게, 물론 1인치, 2인치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려면 이제 약간 배짱도 좀 있으셔야 되겠고 열심 이런 것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게 없으신 분이 나와서 일하시겠어요? 구직이 된 다음에는 내가 손님들 영어를 들으면서 이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좀 더 친절하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늦지 않고요.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를 되게 오랫동안 배우고 대부분 대학 교육을 마치셨기 때문에 드랍샵에서 영어 하는 정도는 서바이벌 스타일이든 아니면 유창하게 커스터머 서비스 영어를 하시든 뭐든지 다 통하는 상황이고 뭐든지 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탁 공장,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서 그 와싱하는 걸 오래 하신 분들은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분들보다는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일을 하세요.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3D 직종을 기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아월리로 찰지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연중으로 뭐 그날 손님이 적거나 많거나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떤 돈을 받는 걸로 체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처럼 드랍샵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파트타임을 일하는 분들은 이제 아월리로 시급을 받게 되는데 공장에서 제가 시급을 받을 때는 저는 11불을 받았어요.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 잘만 오래 하시면 13불 이상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시간당. 대신 드랍샵은 그 공장의 그 레이트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사는 주에 어떤 동네에 그 시장 그가고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 주마다 다 다릅니다. 세탁소가 경쟁이 심한 주,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그리고 뭐 그 주나 그 카운티, 그리고 그 시의 어떤 인컴 레벨 그런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기준은 모든 미국 세탁소는 시급을 얼마 받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드랍샵 같은 경우에는 한 10불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혹은 지금도 텍스를 내지 않는 그런 캐시잡, 그걸 캐시잡이라고 부르거든요. 텍스를 내지 않는 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보고하지 않고 정부의 이 고용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캐시를 주는 잡. 그러면 받는 사람도 텍스를 내지 않고 캐시를 그대로 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죠. 예. 그래서 탈세로, 그러니까 캐시잡으로 세탁소 일도 많이 치부를 하셨는데 요새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요. 다 텍스를 내고 책으로 임금을 받게 돼요. 해가 져서 이제 약간 나이테가 변했는데 제가 열일을 그동안 해서 저기 빨래가 많아졌죠. 저는 세탁소 알바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일하는 데가 자기 여유 시간도 조금 있고 이렇게 적당한 수의 손님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더 주의 깊게 배우고 그리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더 감사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미국 세탁소 알바 얘기였고요. 여러분 또 다음번에 미국 생활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미국 생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피드백에서 미국 생활에서 알고 싶으신 부분 같은 거 그런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